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네, 얘기할게 맞춰봐. 우리 김유미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가 쨍해서. 좋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 덥긴 진짜 더운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맑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닥이 좀 꿉꿉하지 않았나요? 그런 네. 날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서 문을 좀 활짝 열고 아침을 시작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네. 정말 징징하게 꿉꿉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이라도 좀 바짝 이렇게 말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목소리는 언제나 햇빛 짱짱이 있는 우리 윤미 씨와 함께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후궁이었던 복령당 양씨로부터 늦둥이 딸을 얻은 고종. 태어나자마자 양씨와 아기를 찾아갈 정도로 관심이 컸던 고종은 딸을 복령당 아기로 불렀는데요. 이후 딸을 향한 고종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2일째 복령당으로 친척들과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했고요. 아기가 자라자 아예 아기의 거처를 자신의 거처인 덕수궁의 황제 침전이었던 함령전으로 옮겨버립니다. 와. 그리고 딸이 5살이 되자 고종은 또 한 번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덕수궁 건물 준명당이라는 곳에 딸을 위한 이것을 만듭니다. 이 황제 침전에서 이것까지는 불과 150여 미터밖에 안 됐지만 복령당 아씨는 이곳까지 가마를 타고 등교했다고 합니다. 고종은 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다닐 친구들까지 데려오게 했는데요. 이 딸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던 고종. 행여 뛰어놀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궁궐에 난간을 설치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9년 고종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이후 순종으로부터 덕혜라는 호와 함께 후궁의 딸이라는 의미의 옹주라는 외명부를 하사받아 덕혜옹주로 불리게 되었고 이 조선의 마지막 옹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랑의 시대 속에서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왕 고종. 딸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문제. 고종은 딸이 5살이 되던 해에 덕수궁의 건물에 이것을 짓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덕혜옹주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정말 사랑했다는 게 이것까지 지었다라고 하니까 확 느껴지네요. 이게 진짜 그 시대에 있었다고요? 있었대요. 오, 네.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이 시대에 있는 줄 몰랐는데. 딸이 5살이 되던 해. 그리고 진짜 150여 미터 가까이에. 네. 정말 가까운 곳이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가마를 타고 가라. 그리고 아기의 거처를 자신의 거처인 덕수궁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도 그쵸. 야,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나 봐요. 그냥 옆에 끼고 있고 싶었나 봐요. 이 얘기는 저도 오늘 새롭게 듣는 얘기인데 네. 특히나 이곳은 덕수궁 건물에 이것을 짓게 했다. 네. 이 시대에 이게 있었나? 글쎄요. 근데 있었다네요. 저 몰랐는데.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5살이었죠? 네. 그리고 함께 다닐 친구들까지 데려오게 하고 등교를 했어요. 힌트 다 나왔죠. 가마를 타고 네. 예, 갔어요. 그쪽으로 150여 미터. 어린이 여러분 시작!
오늘 선물 또 있어요? 네, 오늘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심리 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연극 티켓 10명 뽑아서 한 명당 2장씩 드립니다. 오는 9월 10일까지 부산 메트로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정답과 함께 연극이라고 함께 적어주세요.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농구 많이 삶의 네, 데프콘의 노래였습니다. 힙합 유치원 아이들 많이 나오죠. 자, 정답은요? 정답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 있었네요. 네. 와. 진짜 덕수궁 안에 유치원을 직접 세워라 했다는 게 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보니까 일본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 덕혜옹주의 삶을 보면서 다큐를 봤는데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아, 맞아요. 8878님. 네. 덕혜옹주 얘기 네, 한번 보셨었구나. 네. 이제 방학인데 두렵습니다. 유치원 방학 2주입니다 하면서 주셨어요. 구종이 이렇게 사랑해서 유치원을 지었답니다. 정답은 유치원이었어요. 자, 다음 동화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치치의 점을 찾아서 이야기입니다. 치치의 점을 찾아서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저마다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밤. 하지만 꼬마 치타 치치는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제 몸매 점들이 모두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발요. 치치는 몸에 있는 점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점들이 없다면 더욱더 멋진 치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치치는 깜짝 놀랐어요. 야호! 없어졌어! 점들이 모두 다 없어졌어! 어머, 치치야, 너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소원을 빌었거든요. 점들을 모두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치치는 점들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별한 치타가 된 것 같았고 몸도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치치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치치와 함께 놀지 않았거든요. 어떤 치타들은 치치가 사자나 퓨마라고 생각해서 피해 다녔고 친구나 형들은 치치가 너무 빨라져서 도저히 함께 놀 수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점을 없애달라고 빌지 않는 건데. 다음 날 새벽, 치치는 점을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치는 강을 만났어요. 아, 목말라. 맛있게 물을 먹던 치치는 강물 속에서 까만 점을 발견했어요. 너 내 점 맞지? 아니야, 난 그냥 까만 돌이야. 치치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배가 고팠던 치치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를 맡았죠. 냄새를 따라가니 달콤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너희 혹시 내 점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포도야. 난 너의 점이 될 수 없어. 이리저리 점을 찾아다니던 치치는 오두막에서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집안을 들여다보던 치치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네모나코 6개의 면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많이 있잖아. 너 내 점이지? 아니야, 난 땡땡땡이야. 너의 그 점을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여기서 문제. 점을 찾아다니던 치치는 오두막집 탁자 위에 점이 많은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이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되게 궁금하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궁금하네요. 네. 치타가 그 점을 그렇게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없앴더니 아니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사자나 뭐 다 퓨마나 많이 다른가? 또 조금씩 뭐 그런 게 이 있었겠죠. 다르겠죠. 저는 그냥 네. 비슷하게 보고 있겠지만 다르겠죠. 네. 느낌이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치타인데 그렇죠. 그 존재감이 확실히 달라져 버리니까 다시 점을 찾고 다닙니다. 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기본자 100원. 이 재밌네. 궁금해지는데. 자, 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네모나코 네. 6개 면에 점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어요.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참 많네요. 많아요. 많네요. 네. 보니까. 야. 저희 집에는 빨간 점이 하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운데. 어. 아닌가요? 그런가? Everyone's changing, I stay the same. I'm the soul of shallow.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함께하고 있고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주사위였습니다. 육면체. 네. 점이 많은 거. 그쵸. 주사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치치는 너무너무 이제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또 이쯤 되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빗방울이 치치의 몸에 떨어지면서 다시 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치치는 너무 기뻐서 이제 가족이 있던 초원으로 달려갔어요. 네. 그래서 치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는 점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살지 마라. 그렇죠. 이런 교훈을 주는군요. 네. 비가 와가지고 다시 또 점이 생겼어요. 털에 가려져 있지 않았을까? 좀 허탈하다. 비가 와서 난 점이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나 했더니 네. 네 그래요. 조금 여기까지 전개를 하다가 보니까 좀 딸리셨나 보네. 작가님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어쨌든 재밌네요. 네. 보통 동물 중에 치타가 나오는 동화책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치타를 다시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찾아보니까 확실히 점이 많긴 하더라고요. 많죠. 치타 많죠. 네. 근데 뭐 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치타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빠르기가 그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스토리 퀴즈 그러면 이번에는 넌센스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오늘의 맛보기 퀴즈부터 나갈게요. 네. 아라 씨. 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야 날 거야 뭐. 시인 한 명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 뭐라고 할까요? 시인 한 명. 그렇죠? 그 세 글자로. 네. 5, 4. 세 글자로 한 명. 요거를 낼까 말까 하다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그래요? 어렵나요? 저는 어렵네요. 진짜요? 네. 원시인. 나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오늘도 맞네. 탈락이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아재 느낌 아니고요. 네. 전통 넌센스 퀴즈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전통이 아재 아닙니까? 좀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느낌 다르다.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로 가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로 가면 사라지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과학이네. 아재랑 과학? 다르네. 오.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로 가면 사라지는 것. 인문적인 과학 느낌 나지 않나요? 그쵸?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뭘까요, 여러분?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로 가면 사라지는 것. 있어. 너와 나 네, 여자친구의 열대야였고요. 정답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네. 요즘 너무너무 비싸요. 라고 주셨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예. 많이 비싼가 봐요. 사재기 열풍도 막 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소금.
그러게요. 소금도 참 종류가 많고 안에 성분들이 또 조금씩 다르고. 그쵸. 예, 산에 있는 소금, 바다에 네. 있는 소금 또 느낌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음식마다 또 궁합이 맞는 소금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 돈가스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렇더군요. 이렇게도 먹는구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금 잘 맞춰주셨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말 퀴즈 출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이 말은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서 재고품, 중고품, 고물 따위의 온갖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산 국제시장이 한국 전쟁 때 군수품과 밀수품이 거래되는 장소가 되면서 땡땡땡 시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도거리로 떼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데 합쳐 몰아치는 일을 뜻하는 도거리와 물건을 사는 것을 뜻하는 떼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을 부르던 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일반화되었고 시끌벅적한 곳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면서 시끄러운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한국전쟁 당시에 군수품과 밀수품이 거래되면서 땡땡땡 시장이라고 불렸던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 말이 국제시장에서 유래됐군요. 네. 오, 저도 몰랐는데 재밌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 국제시장에서 이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깡통시장 있죠, 맞아요. 국제시장 그쪽에 깡통시장이 있는데 네. 깡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쵸. 시끌벅적하다고 하니까 깡통도 소리가 많이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꽤 많이 써요. 맞아요. 네. 요즘도 좀 많이 쓰고 네. 도거리로 떼다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도거리로 떼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을 그렇게 불렀는데 네, 지금은 점점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엄청 사람이 복작복작한 곳을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이제 일반화가 돼서 네.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정신없는 거. 아, 여기는 요거네. 야, 완전 여기는 와, 정신 하나도 없었어. 축제 같아. 같은 곳에 가서도 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뭐가 즐겁고 막 신나는 것보다 너무 정신없고 시끌벅적한 거. 맞아요.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오. 좀 속된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국제시장에서 유래됐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군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 사람만 쓰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아. 네, 마지막 문제.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네. 도떼기 시장입니다. 도떼기 시장. 네. 도떼기 시장이라고 많이 하긴 했는데 도떼기. 근데 이걸 진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또떼기, 도떼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도에다가 밑에 받침 주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진짜 이게 배에 돛. 그쵸. 거기서 정말 유래됐다고 많았어요.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더라고요. 네. 입항하는 배에 돛이 보이면 모여들었다가 배에 화물이 하역되면 또 사라진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또 유래도 897 지금 재밌었어요. 어쨌든 밑에 그래서 받침을 주신 분도 계신데 받침 없이 그냥 도. 네. 그리고 쌍디귿에 쌍디귿에 어이. 그쵸. 이것도 아이 주신 분 많거든요. 근데 떼다니 도거리로 떼다 할 때 떼니까 이가 맞습니다. 네,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떼기가 정답입니다. 네. 와, 그렇게 따지면 틀린 분들이 정말 많네. 근데 뭐 알아가는 재미니까요, 여러분. 그쵸. 도떼기 시장이란 말이 국제시장에서 나왔답니다. 네. 이 자체도 재밌네요. 오늘 선물 주실 분 많죠? 네, 맞습니다. 먼저 6558번님, 1522번님, 9808번님, 9648번님 축하드리고요. 연극 당첨자 발표 드릴게요. 322번님, 9113번님, 4127번님, 0408
3028번님, 8488번님, 5033번님, 6026번님 7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즐거웠고요. 재미난 소식도 많아서 유익했어요. 네, 우리 또 맑은 날 볼까요? 좋아요. 다음 주도 말기를. 네. 언니네 이발관 산들산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체의 난자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을 것만